당시에 반에서 몇 명 정도가 특성화고 선택했나요? 반에서 적으면 1명, 많으면 2-3명 정도?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이너한 선택을 하셨어요? 아 이게 좀 남들과 다른 걸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인문계 가면은 그냥 정해진 대학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제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성적도 조금 딸리는 편이었어서 공부 말고 그냥 취업 쪽으로 가자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특성화고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들 너는 왜 성적이 내신도 괜찮은데 인문계 가지 왜 특성화고 가냐 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반에 있던 대부분 애들은 인문계를 간 것 같아요. 질이 안 좋다.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지 않나. 진짜 표현 자체가 진짜 안 좋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찍부터 현실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학을 위한 공부나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들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주입받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극소수의 그런 엘리트랄까요?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대학을 가도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나중에 가서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미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대학을 가서 등록금도 많이 들이고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대학으로 줄 세우는 그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일찍부터 직업 생활을 시작하고 나의 진로를 설계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솔직히 그 광고에 혹해서 들어온 거기는 해요. 안돼 돌아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면은 취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취업률 80% 막 하는데 인생의 정답은 교과서 안엔 없으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싫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모순이 있는 게 내가 전기전자과를 하는데 의미 없는 공장 전기전자를 안 하고 진짜 단순 작업만 하는데 난 분명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배웠는데 땅 파고 있어. 공사장에서 땅 파고 있어. 이것도 취업이래. 저는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홍보부 역할을 했었거든요. 학생이랑. 중학교로 홍보를 나갈 때 학교에서 주의를 줘요. 할 때 절대 학교에 단점은 말하지 말아라. 장점만. 절대 장점만 말하라. 거짓말이 쌓여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맞아. 같아요. 거의 과자 질소 포장급. 대학 갈 마음 있어요? 저는 원래 취업이 목적이어서 특성화고를 오게 된 건데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로 취업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약간 월급 받는 거나 좀 승진하는데 고졸이라고 해서 약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좀 차별받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진학을 해서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일체형 도제학교라고 그게 특성화고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직장 이제 취업을 보장해주고 취업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전문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 이제 등록금 안 내고 그런 솔직히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돈 주지 뭐 직장 있지 학비 걱정 없지 그럼 왜 안 하지? 점점 인원이 미달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그 회사의 실태에 대해서도 말하고 점점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자격증 따고 뭐하지 회사 가서 실무 교육을 받잖아요. 인사도 없이 그냥 자 이거 한번 해체시켜봐 이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처음인데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오늘 그거도 퇴근할 때까지 뭐 부르면 집에 못 간다. 한 번은 제 상사가 위에 분하고 싸우셔서 안 나온 날들이 며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기계를 제가 세팅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못 쉬고 며칠 동안 계속 쉬는 시간 못 쉬고 계속 일했어요. 고3 되고 나서는 거의 쉬는 시간? 이런 휴식 시간 같은 거를 제대로 지켜진 적이 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압박 거의 반강제 압박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대학을 썼습니다. 뭔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동보육복지과라고 복지 이제 보육 쪽으로 지금 전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임금을 안 주는 회사도 많긴 한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문화랑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은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졸업을 하면은 19, 뭐직 한 20 바로 위에 상사가 나이가 한 40, 50 그냥 기본을 깔아놓더라고요. 차장, 부장, 과장이 일단 기본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좀 영세기업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어떤 흐름들, 시대에 따른 변화들 이것이 더 빠르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디에 더 많이 가냐? 라고 봤을 때는 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죠.
막상 결과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에서도 그러면서 뭐 댓글에서 뭐 중소기업 니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 이 댓글을 보면은 현타가 많이 오죠 솔직히.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 이 영역, 이 사람들이 되게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모릅니다. 현실에 대해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무시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말할 기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뭔가 우리 현실은 이렇다라고 문제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반드시 저임금에 혹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일자리를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특성화고 진학하면 가장 먼저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 공부 못해서 특성화고 갔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 대학을 위한 공부나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점수들, 그 기준에서 뭐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모자라다거나 배움 자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거나 그냥 놀고만 싶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수준이 좀 높았으면은 대학교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와도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과 학생들끼리 가르치고 막 그랬던 적도 많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그거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약간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신 게 있어가지고 실습 환경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환경이 제가 좀 안 좋았어요. 저희 진짜 교복만 입고 납땜 작업했어요. 뭐 치마 입고 있는데 교복인데? 치마 입고 일했어. 작업복과 그런 마스크를 안 주고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가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 4-5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도 5개야? 몇 개. 그리고 옷도 다 구멍 난 거. 한풍구 시설이 그냥 창문이 있었는데 빡빡하다 보니까 잘 안 열리는 것도 많았고. 앞으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연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심화된 과정을 배우고 기술을 갖추어서 직업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낸다. 그 전공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되게 폭넓게 다양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취지만큼 충실하게 채워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3 때 실습을 나가셨다. 그 가구 선반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잘못해서 눈이 실명이 될 뻔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 형이 회사에서는 뭐 연차도 못 쓰게 하고 남일은 일단 남일은 절대 아니고요. 방심하는 순간 진짜 훅 가는 거죠. 그런 데서 현장 실습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데 2018년에 기준 미달의 기업으로 가는 실습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기업이나 자기가 배웠던 것과 무관하게 잡일을 시킨다던가, 또 실습 수당은 최저임금의 70%만 기업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부담 안 하는 거죠. 그럼 좀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나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은 일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전공교육의 수준이 너무 낮다. 교육의 질이 낮다. 우리가 입학할 때 생각했던 그것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키워내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믿고 어떻게 보면 입학을 했는데 막막한 거죠, 현실이. 하나, 둘, 셋. 코로나 전에도 확실히 고졸 취업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했던 상황이에요. 취업이 이제 또 잘 안 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을 대학을 가야만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예, 저는 전체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구나 라고 당사자들도 느낄 정도로 그런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없었고 이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누군가가 이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진짜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충분히 쉽게 말해서 먹고 살 만한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고에서의 경쟁 완화, 입시 제도의 설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시라던가 수시.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바꿔도 그 경쟁을 어떻게 완화시키겠어요. 동생이 특성화고를 가야겠어 하면은 좀 때려서라도 말립니다. 저는 제 동생이 같은 학교를 갔거든요. 네, 같은 학교를 갔는데 직업을 그래도 미리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지금보다 특성화고가 좀 더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취업 쪽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면 동생한테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사회에서 좀 녹아 들어가지고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부터 뿌리 뽑지 않은 이상 솔직히 이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뜯어 고쳐나가면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리 이후에 뒷세대는 괜찮지 않을까. 뒷세대 애들한테. 근데 솔직히 갈수록 부담이 되게 커져가는 것 같기는 해. 여기 와서 이제 언니 오빠들 얘기 들어보니까 취업도 하기 싫고 대학도 가기 싫고. 왜 그래? 그래도 사실 특성화고인 건 내 선택이니까 이제 시작인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 솔직히 오늘도 피켓 뜨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강풍에다가 진짜 바람 엄청 머리 띵하고 진짜 피켓 다 날아다니고 난리 났었어. 진짜 저희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의견 내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직장 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 아유 부끄러워. 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아. 이따니 먼저 말하겠어. 애들이 오글거리니까 좀 오글거리는. 미안해요. 거봐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